안녕하세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권리를 정확히 분석해드리는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부동산 정보와 평택, 안성, 용인, 그리고 화성에 대해서 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성장하는 도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도시, 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화성에 대해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영상만 보더라도 화성시에서 현재 호재로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투자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화성이 얼마나 성장하는 도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은 2016년 CNN에서 방송한 내용 중 맥킨지 리포트가 발표한 2025년에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을 제치고 무려 4위에 이름을 올린 화성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CNN에서는 화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현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도 들어서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화성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평택, 수원, 안산, 용인 등과 접경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크기는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에 비해 1.4배가 큰 면적입니다. 화성의 인구는 10년 전만 해도 약 2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85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2035년까지 무려 120만 명이라는 인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만 했다 하면 1위 타이틀을 휩쓸어버리는 화성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를 차지한 화성은 기업체 수, 종업원 수가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또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도 경기도 1위, 재정 자립도 전국 1위,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는 무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화성을 보니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기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기반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철도까지 잘 되어 있다면 기업을 세우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동탄을 거쳐서 화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봉담에서 동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봉담에서 과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택 화성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는 동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도시고속도로라고 하는 비봉에서 매송까지 이미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제2순환고속도로 외곽도로이고 이 라인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화성을 지나가는 제1,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8개의 고속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철도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탄역에 보면 SRT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SRT는 강남 수서에서 동탄까지 1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도권 급행철도 GTX가 있습니다. 이 GTX는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2023년에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가 거쳐가고 수인선 복선전철까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해안 복선전철이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서동탄역으로 1호선 국선전철이 지나가면서 총 7개의 철도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화성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더욱 성장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화성의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는 동탄 신도시, 제부도와 전곡항, 그리고 궁평항까지 해안 관광도시로서의 모습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담과 1,700만 평의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까지 어마어마한 화성의 발전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화성이 경기도 내에 기업체 수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과연 화성에는 어떤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10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보자면 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가 16만 평,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가 49만 3천 평, 화남 일반산업단지가 4만 5천 평, 마도 일반산업단지는 28만 평, 화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52만 8천 평,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4만 평,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60만 평 정도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제약기업들이 모여있는 향남 제약일반산업단지가 약 22만 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삼성반도체와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 삼성반도체는 동탄에 위치해 있고 약 48만 평으로 무려 4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 사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별도의 EUV 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EUV 전용 V1 라인인데요. EUV는 기존 공정에서 쓰이는 불화르곤 광원보다 짧은 파장을 쓰기 때문에 더 미세하게 패턴을 새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V1 라인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속화하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EUV 라인에서는 초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부터 혁신적인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비전 2030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IBM, 퀄컴, 버라이즌 등의 잇따른 수주로 파운드리의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팹리스 고객사들과의 신뢰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향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삼성전자의 포부가 구체적인 성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이 전국에서 화성시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큰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입니다. 규모는 약 100만 평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수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린 기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수소, 전기 등 미래연료 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추가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까지 배터리 전기자동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10%의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현대차 그룹은 전략 2025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차 판매량 외에도 56만 대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하며 세계 3위의 친환경차 생산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모델 전용 아이오닉 브랜드 출시는 청정 모빌리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제로 배출 솔루션을 갖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업체로서의 지속적인 변신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에 따라 수소 전기차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잡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성장도 화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나뉘어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무려 1,700만 평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와 삼성반도체가 합이 525만 평인데 이 도시 하나가 1,700만 평이라니 굉장한 면적이죠. 이 중에서도 먼저 살펴볼 부분은 동측지구의 세솔동입니다. 세솔동은 거의 개발이 끝나서 원형지는 없는 상태이고 총 8,700세대 정도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점포형 상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 테마파크의 호재로 인해 현재 실거래가 상황은 대박 노블랜드 3차 같은 경우는 최근 6억대를 기록할 만큼 가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세워질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무려 127만 평에 4조 5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드는 테마파크인데요. 어드벤처 월드, 퍼시픽 오디세이, 주라지 월드, 브리갱 토이킹덤 등 4가지 콘셉트의 테마파크와 천실 규모 호텔과 쇼핑 공간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국제 테마파크는 2026년에 1차로 개장을 하고 전체 시설은 2031년에 개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놀이동산처럼 당일치기로 놀고 오는 공간이 아니라 며칠씩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지는 국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솔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동측지구 다음으로 개발되는 남측지구입니다. 남측지구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와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시티를 비롯해 자동차 테마파크까지 총 184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K시티는 운전자가 기계에 대한 조작 없이도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들을 인식해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미국 MCT의 3배 크기로 약 11만 평이며 지금 전 세계는 국가와 기업을 막론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경쟁력과 상승 연구 개발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이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 테슬라는 레벨 3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네요. 그럼 K시티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곳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의 환경을 모사하여 톨게이트 인지 및 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 간 상충 발생 상황을 평가합니다. 또한 고속주행도로 가속차로의 이용 및 합류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회전교차로를 인지하는지, 동행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하차도 통과로 인한 통신음영 발생 및 명암차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K시티의 아래쪽에는 어떤 분야의 기업이 들어오게 될까요? 바로 5G, IoT, HPC, 자율주행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는 바로 내년부터 분양이 시작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이 산업단지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측 지구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개발 소식이 있는데요. 서해안 복선전철로 연결될 송산역입니다. 이 복선전철은 송산에서부터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인주역을 거쳐 합덕과 홍성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2022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국제테마파크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여의도부터 이곳까지는 약 40분 안쪽으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향후에 국제테마파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다음은 송산그린시티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동서진입도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8차선으로 개통 예정인 동서진입도로는 비봉 매송간 고속도로부터 이어져 수화교차로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나머지는 9월 28일에 조기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아스콘으로 공사를 다 끝내고 노면 표시까지 해놓은 이 도로는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막힘이 없었고 그래서 도로부터 다 뚫어놓고 공사하는 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주민들을 위해 부채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라든지
경운기 같은 농기계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게 부채도로입니다. 도로 공사를 거의 마치고 주민들을 위한 부채도로까지 모두 확보한 동서진입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면 이곳이 어떻게 변하고 차량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볼 곳은 서측지구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되는 메인인 서측지구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2025년부터 분양이 시작되며 제일 빨리 개발되는 곳은 고정리와 신천리 부근이 될 텐데 서측지구는 아래쪽에 핵심적인 도로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미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여러 번 서측지구의 도로들에 대해서 다루었던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투자에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도시 경기도 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와 개발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만 보더라도 화성이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는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해 나갈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산그린시티와 더불어 많은 호재들이 계속될 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과 권리 분석을 통해서 토지 투자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